외우지 않아도 외워진다는, 재밌게 듣다 보면 저절로 단어가 암기된다는 강성태 영단어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어는 뭐냐면요, FLA, PLA 요런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 넓게 펴지다, 혹은 넓게 펴졌으니까 평평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플랫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평한이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플랫 슈즈 뭡니까? 슈즈, 신발인데 평평한 신발이에요.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이 아니라 평평하게 생겼죠. 그래서 신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평평하다 보니까 납작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펑크났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어가 펑크나잖아요. 그러면은 타이어 면이 바닥에 거의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게 저조하다는 뜻도 있어요.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평평해. 매출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서 쓰이면은 저조하다니까 낮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랫,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내림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샵 말고 플랫. 피아노 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평평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파트를 뜻하기도 해요. 유럽에서 흔히 주택에 살거든요. 마당도 있고 차고도 있고 그런 단독주택. 근데 아파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평평해. 옆에도 평평하고 옥상도 평평하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 거예요. 영어에서 flatfish, 이게 뭘까요? 평평한 물고기.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넙치류의 생선을 뜻합니다. 넙치류의 생선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생선이에요. 뭡니까? 바로 오늘 드셨을 수도 있는데 광어죠. 넙치류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넙치라는 종류의 생선은요, 넓적하게 생겨서 넙치예요. 광어는 한자로 넓을 광자입니다. 물고기가 넓어. 흔히 물고기는 요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넙치류의 생선들은 요렇게 다녀요. 넓적해. 그래서 넙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PLA가 들어간 것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플레이트, 접시란 뜻입니다. 밥 공기랑 다르게 접시는 어떻습니까? 평평해요. 그래서 PLA가 들어가서 플레이트, 접시인데 요게 판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이 뭐예요? 그냥 평평한 걸 판이라고 하잖아요. 라이센스 플레이트 하면은 흔히 알려진 자동차 번호판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그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요, 플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이나 요리 같은 거를, 접시를 예쁘게 꾸민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트에서 좀 더 확장된 단어가 뭐냐면 플래터. 요거는 흔히 큰 접시, 서빙용 큰 접시, 요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요게 음식 메뉴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플래터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큰 접시에 음식들이 이것저것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플래터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플랭크 자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을 여러분들 띄워 주실 텐데요, 이렇게 팔로 몸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버티는 거예요. 이 플랭크가 그래서 널판지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할 때 널판지처럼 이렇게 판판하게 버틴다고 해가지고 자세 이름을 플랭크 자세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재밌죠? 아주 그냥 느낌 빡 오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단어 또 하나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플랜이 뭡니까? 플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PLA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왜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냐? 이게 실제로 계획뿐만 아니라 도면이나 배치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3D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을 때는 설계도 평면도를 그리죠. 그 입체 모양을 평면에 평평하게 그려 놓았기 때문에 도면이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도면이나 배치도가 뭡니까? 실제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 그 계획이잖아요.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우리가 쓰는 그 계획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또한 비슷한 발음, 클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P가 C로 변형이 된 건데요, 마치 우리가 사투리 쓸 때 지역마다 조금씩 발음이 다른 것처럼 원래 이 어원이 넓게 펴지다, 평평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클랜은 뭐냐면 씨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씨족이 뭐예요? 원래는 그냥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계속 자손이 번창하면서 거의 마을을 이루게 된 거, 그걸 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점차 넓게 퍼지다, 그 의미에서 클랜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씨족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할 때 무슨 클랜, 무슨 클랜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모임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거죠. 게임 이름도 있어요. 클래시 오브 클랜스. 핀란드의 슈퍼셀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충돌을 한 거예요. 씨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플랜에서 또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롯은
구성이나 어떤 이야기의 구성이니까 줄거리, 그리고 또 음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음모론. 이게 플랜에서 나온 거예요. 플랜이 뭔가 계획이나 뭐 이런 건데, 이야기의 구성, 이야기가 즉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까 건축물의 어떤 도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의 어떤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이나 줄거리를 뜻하는 거죠. 이게 좀 안 좋게 쓰이면 음모라는 의미까지 확정이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주 우리가 흔히 쓰고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플라자라는 네, 프라자라고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FLA가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쇼핑센터 같은 데 많이 쓰이는데, 광장이 뭡니까? 평평하게 넓은 그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런 공간. 그리고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place라는 단어가 있죠.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평평한 그 공간을 뜻하는 게 이제 장소라는 의미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접두사 하나 붙여볼까요? replace. place 앞에다가 re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교체하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re가 이제 다시라는 의미잖아요. 원래 있던 장소를 다시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다가 된 거죠. 같은 의미로 수거처럼 많이 아는 것 중에 take the place of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take 뭔가 차지하는 거고, the place of 어떤 장소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이 교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흔히 아는 pla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지란 뜻이에요. 평원. PLA, 이게 이제 평평한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평평한 땅이니까, 평범한 땅이니까 여기서 평범한이라는 뜻이 나오게 됐고, 명백한이라는 의미까지 가지게 됐어요. 많이 이제 쓰이는 게 뭐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런 요거트입니다. 달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달짝지근하고 그래야 혓바닥으로 막 이렇게 긁어 먹고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소박하거나 무늬 없는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plain dress 하면은 그냥 소박한 드레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명백한이라는 의미까지. 평지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다 그냥 보이잖아요.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확장된 게 또 explain. plain이 명백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ex는 밖이라는 뜻이잖아요.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낸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밖으로 설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 단어도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airplane,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관련이 있냐? air는 공기고 plane은 뭐 평평하다. 근데 스펠링은 좀 달라요. 평지의 plane은 plain이고요. airplane 할 때는 plane가 돼요. 공기 중에 평평한 거, 이게 왜 비행기지? 비행기는 아주 날렵하게 생긴 게 비행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어원은요, 물론 최근에 생겨난 그런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백 년, 심지어 막 1000년 전에 생겨난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처음 탄생했을 그 시절로 가보죠. 여러분 최초의 비행기는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 혹시 보셨나요? 보면은 야, 이게 비행기인가 싶을 정도예요. 뭐냐면 그냥 판때기를 2개 뭐 몇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기 중에 그냥 그걸 언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랐어요. 이게 최초의 비행기입니다. 판자떼기 매달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기 중에 하늘을 나는 판때기, 이런 의미였어요. 이게 비행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위인 중에 플레이토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플라톤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름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리스토클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클레스. 근데 왜 플레이토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게 됐냐? 이분이 어깨가 정말 평원처럼 넓었다고 합니다. 엄청 체격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몇 번 땄어요. 그리스 시대에, 그때부터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그런 어깨가 넓다. 재밌죠. 네. 서양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운동도 잘하셨나 봅니다. 자, PLA를 좀 봤으니까 FLA를 다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죠. 이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크. 플레이크가 뭡니까? 후레이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까요? 콘 후레이크. 바로 그거예요. 포장지 보면은 플레이크라고 써 있습니다. 플레이크는 무슨 뜻이냐면 얇은 조각을 뜻해요. 조각 혹은 얇게 이렇게 평평하게 해를 뜨는 것처럼 포를 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 콘 후레이크랑 얇은 조각이랑 무슨 의미가 있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얇은 조각인데 왜 이게 얇은 조각을 의미하게 됐냐면, 콘 후레이크도 보면은 원래 콘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를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바삭하게. 넓적한, 평평한, 이런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콘 후레이크를 처음 개발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켈로그 박사님입니다. 네, 켈로그. 그래서 회사 이름이 켈로그예요. 이분이 원래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단들을 막 개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실제 요양원에서 이런 식으로 얇게 조각낸 거를 줬더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참고로 그 요양원에서 그런 식단을 먹어보고 이거 괜찮네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요양원에 환자로 들어갔다가.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포스트라는 분입니다. 켈로그와 포스트, 우리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여러분 플레이크 하면은 스노우플레이크 떠올
떠올리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뭡니까? 눈송이에요. 플레이크가 조각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하면은 눈 조각이란 뜻입니다. 눈송이인 거예요. 플로우라는 이 단어는요, 결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평평한이란 의미의 플랫, 거기에 T가 W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들 플레이크가 이제 조각이었잖아요. 조각난 거, 결점입니다. 완벽하지가 못한 거예요. 잘 아는 단어 중에 여러분 플래그라는 게 있죠. 플래그는 깃발입니다. 평평하게 펼쳐야 그 모양이 보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든 어떤 깃발이든 마찬가지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십은 뭐냐면, 쉽은 이제 배잖아요. 깃발을 단 배예요. 보통 깃발을 단 배가 가장 앞에 나가면서 선두를 이제 지휘를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 모델이 되는 거, 그걸 흔히 이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플로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층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층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을까요? 플로우가 이제 바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최저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플로우가 여러분들 평평한이라는 이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근데 왜 층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냐?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고층 건물이 없었어요. 고층 건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런 거예요. 아예 2층 3층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야, 저거 바닥이 그냥 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을 저기다 올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2층 하면 뭡니까? 세컨드 플로어죠. 그리고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주가가 바닥을 쳤다 이러면은 최저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플로어 하면은 이제 최저가라는 의미도 갖게 된 거죠. 때려 눕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권투하거나 그러면은 바닥이 이제 KO 되면은 때려 눕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플랜트 같은 단어는요, 여러분들 식물이라는 의미예요. 식물을 심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게 원이 넓게 펴지다, 평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바닥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펼쳐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사니까 뭐 아스팔트 이런 데 식물이 안 자라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흙만 있으면 바로 식물로 다 채워집니다. 잡초 같은 거 엄청나게, 저 옛날에 시골 살았거든요. 야, 이게 넓게 펴지다, 평평하다, 이게 식물이란 단어의 어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뭐죠? 플랜트가 심다인데, 임플란트 할 때 임은 IN, 인의 변화형이죠. 안에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면은 신체에다가 뭔가를 심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생각을 심다 이런 뜻도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치아를 심는 그런 뜻도 되죠. 트랜스플랜트는, 트랜스는 가로지르다는 뜻인데 가로질러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다, 이식하다가 되는 겁니다. 리플랜트, 이건 뭐냐면 다시 심는 거니까 뭐겠어요. 이 또한 옮겨 심다, 이식하다가 되는 겁니다. 트랜스플랜트와 리플랜트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고요. 에그플랜트 하면 뭐죠? 에그는 달걀이잖아요. 계란. 플랜트는 식물, 계란 식물. 이게 가지예요, 여러분. 서양의 가지를 보면요, 진짜 가지 열매 맺힌 게 농담이 아니라 달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하얗게 생겼는데 사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이거 가지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농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식물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 사회 시간에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거는 뭐 농장에서 대량으로 식민지의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장이라는 뜻에서 또 확장된 게 뭐냐면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플랜테이션 자체는 공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줄여서 플랜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플랜트가 식물 혹은 심다라는 의미인데, 공장이라는, 공장 설비 뭐 이런 뜻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플랜테이션 농업, 대농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공업화가 되면서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게 뭐냐면 기차 타는 곳 승강장이었어요. 원래 뜻은. 플랫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 구획된 땅을 의미하는데 평평한이라는 그런 의미죠. 평평한 폼이에요. 여러분, 옛날 기차는 승강장이 제대로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평평하게 해놓은 곳, 플랫폼 자체는 강단이란 뜻 혹은 발판이란 뜻도 있습니다. 평평하게 디딜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승강장이라는 의미까지. 왜냐면 디디고 이제 기차를 탔어야 됐으니까.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차에서 내리고 타기 되게 엉망이겠죠. 근데 여러분, 철도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과거에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붐볐어요. 기차와 사람이 만나는 그 공간이죠, 플랫폼이. IT 쪽에서는 예를 들어 배달앱 같은 거, 식당과 주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여러분 보셨을 텐데 플라타너스라는 그 나무가 엄청 잎이 평평하고 넓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팜도 있어요, 여러분. 팜은 손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야자나무라는 뜻도 있는데, 일단 손바닥이 뭡니까? 평평한 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평한이라는 어원으로부터 팜이라는 그런 단어가 됐고요.
야자나무는 왜 그렇게 됐냐? 야자나무 잎이 또 굉장히 평평해요. 야자나무 잎이 또 완전히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코팜이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야자나무 한 종류가 코코넛 나무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야자나무, 요걸 어떻게 상품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코팜의 영어명을 보면요, 팜이라는 야자나무이자 손바닥을 뜻하는 그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농장이 아니에요. 팜이, 코코팜의 팜이 농장이 아니라 손바닥 야자나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아마 접했을 것 같은데, 플라나리안, 이게 뭐냐면 플라나리아라는 생명체입니다. 얘가 재생력이 강해서 얘 몸을 그냥 반으로 잘라면 두 마리가 돼요. 그런 어떤 생명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얘가 되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플라나리아가 된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어원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됐고, 여기에 파생형까지 하면 사실은 제가 알려드린 접두사, 존미사, 명사형, 동사형 바뀌는 거 다 하면은 오늘 한 단어가 100개도 훨씬 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영어 단어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영어의 신이 돼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고 느낌 빠고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항상 여러분을 믿습니다.